모든 재산은 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선허가 보고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매각 관련 서류가 문제가 없어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허가 후조치에 위배됩니다. 서울일보 7면의 정영성 기자가 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회관 건물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데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가 총연합회의 건물 101억 원에 매각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논란인지에 대해서 일단 기사를 보고 조금 있다가 잠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지역 학원 관계자 A씨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6월 26일 제3자에게 연합회 회관 건물을 101억 원에 매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제11조 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법입니다. 제11조 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논평에서 기본재산의 개념이 무언가 이것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연합회는 교육부의 사전허가 없이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전허가, 왜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논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 26일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8일에는 교육부에 매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매각 후 보고였습니다. 선조치 후 보고랍니다. 근데 선조치 후 보고를 하면 안 되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후 교육부는 7월 1일에 매각 허가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팔기는 28일 날 팔았는데 매각 허가는 7월 1일 날 받은 겁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연합회가 법 절차를 어겼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매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총무부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그냥 주장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매각했는지 26일 날 매각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교육부 승인은 받았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답니다. 일관적으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승인했지만 사전 승인 없이 매각했다는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일부 전직 회장 및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하면서 일부 원로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2009년에도 교육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아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하기도 하면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단법인으로 9개 계열 협의회와 17개 시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영성 기자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비영리법인, 지금 여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여기도 이제 비영리법인인데 이 비영리법인은 뭐라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국가를 대행하는 겁니다. 국가를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시라. 국가를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비영리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잠정적으로 봤을 때 다 국가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 단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특히 기본 재산, 잠시 후에
기본재산과 이 비영리단체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재산을 운영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이런 그 재단을, 이런 단체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잠정적으로 국가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단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장기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뭐 기타 이렇게 사용할 때, 특히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에 국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안 맡으면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본재산은 뭔가? 기본재산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인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에 근거하고 법인 그 밑에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운영법이 있는데 이건 민법에 근거합니다. 그 민법에서 보면 크게 법인 재산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기본재산으로 보고 하나는 운영재산 또는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설립 당시에 신고한 재산, 설립 당시에 신고한 재산이나 또는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건 기본재산이다 라고 명시하거나 또 정관이나 또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재산, 이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사용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건 허가밖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공립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 땐 어떤 그 처벌을 받느냐 하면 이게 운영되지 않는다. 이럴 때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총무부장이 교육부에 승인 받았다. 무슨 문제나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재산은 말입니다. 선보고 선허가 보고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재산이나 보통재산 운영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운영재산은 어떤 거냐면 예금이라든가 또는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채권이라든가 채권에 의한 발생 이자라든가 주식 배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유동성인 이런 이런 재산을 우리가 보통재산이나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재산이나 운영재산은 만약에 예금이 들어있는데 그 예금이 보통재산이 아니고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단돈 1원짜리 하나 쓰려고 하더라도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관청에. 그래서 이건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보통재산을 분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재산, 다시 말해서 운영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 지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은 선 허가 후 조치입니다. 이게 선 허가 후 조치가 안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이걸 어긴 겁니다. 선 허가 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26일 날 6월 26일 날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7월 1일에서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가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각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매각 관련 서류가 문제가 없어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6일 날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6월 26일 날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이랬다 그러면 이거 허가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허가해 주면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 선허가 후 조치를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선허가 후 조치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을 때 6월 26일 날 계약을 쳤다라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7월 1일 날 이거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7월 1일 날 허가를 받았으면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6월 26일 날 계약을 했다는 건 선 조치 후 허가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꼭 여기 좀 교육부에서 이걸 지금 그거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매도 계약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지금 서류상의 문제는 없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절차상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아니 26일 날 계약을 하고 7월 1일 날 허가 받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허가 후 조치가 돼야 됩니다. 선허가 후 조치가 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좀 교육부에서 지금 사전 승인 없이 매각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금 여기 한국학원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박윤영 총무부장이 이걸 6월 26일 날 매도 계약했다라는 걸 숨기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숨겼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주무관청 교육부입니다. 이 교육부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각 주무관청 중에서도 이 교육부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6월 26일 날 이거를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걸 누락시키고 마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크게 법률에 위반한 겁니다. 오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습니까? 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본인이 주도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본인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주도했으면 누군지 꼭 발본해서 이거 법의 심판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법에 꼭 저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아서 어차피 허가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기본 재산을 매각 또는 기본 재산을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무려 101억 원이나 됩니다. 매각 금액이.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큰 기본 재산을 어떻게 함부로 개인이, 국가재산입니다 저거. 함부로 개인이 사전 승인 없이, 사전 허가 없이 저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누굽니까 도대체가.